안녕하십니까.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 기출문제 스포츠 교육학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이 아닌 것은 가. 교사 교육, 나. 교수 방법, 다. 교육 과정, 라. 교육 행정.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에는 교육 과정, 수업 방법, 그리고 교사 교육의 구체적인 그리고 운동 기능의 습득 연구가 있고요. 기술 및 분석 연구가 있는데, 자, 가에서 얘기하는 교사 교육은 지도자, 즉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에서 교수 방법은 수업, 티칭하는 방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교육 과정, 이것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커리큘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라, 교육 행정은 스포츠 교육학이 아닌 아예 교육 행정 쪽에서 다른 영역에서 연구할 만한 부분입니다. 해서 1번의 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2번 개방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방 기술 그리고 반대로는 폐쇄 기술이 있는데요. 개방 기술은 동적인 조건에서 수행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폐쇄 기술은 말 그대로 정적인 조건에서 수행되는 기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서 가부터 보면은 탁구 스매싱, 움직이면서 쳐야겠죠. 그리고 나, 농구 자유투, 이것은 오펜스라든지 이제 파울을 했을 때, 그런 때 아주 정적인 조건에서 하는 폐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2번의 답은 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 야구 배팅도 당연히 어디로 올지 모르는 공을 쳐야 되니까 개방 기술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축구 드리블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서 공을 쳐야겠죠. 해서 이거 라를 만약에 폐쇄 기술로 바꿔본다고 하면은 축구 코너킥, 프리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번의 답은 농구 자유투, 나가 되겠습니다. 3번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가, 인지적 영역, 그리고 나, 평가적 영역, 다, 심동적 영역, 라, 그리고 정의적 영역이 있는데요. 자, 인지적 영역은 학업 성적, 그리고 지적인 기능, 그리고 문해력, 수리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 평가적인 영역은 스포츠 평가라는 아예 다른 학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값어치 있게 이야기할 만한 영역이고요. 그리고 심동적인 영역은 건강 및 체력, 그리고 스포츠 기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의적인 영역은 심리적인 건강, 사회적인 기술, 그리고 도덕적 인격 등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3번에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나, 평가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스포츠 교육학이 실천 영역이 아닌 것은 가, 학교 체육, 그리고 나, 생활체육, 다, 전문체육, 그리고 라는 전인체육,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학교 체육은 스포츠 교육학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는 모든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학교 이외의 장소, 실제로 사회 이제 총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주로 활동하게 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은 아주 진지하게 직업적으로 돈벌이라든지 프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까지도 실천 영역에 해당하고요. 전인체육,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데, 전인이란 것이 그 완전한 전자에다가 사람 인자인데, 체육에서 외형적인 차원과 내면적인 차원이 하나 된 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값어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체육의 한 분야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실천 영역에는 약간 벗어나는 그런 주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학습과제의 발달적 내용 분석을 위한 3가지 순서는 총 3가지 단어가 나왔는데요. 확대, 그리고 세련, 그리고 적용, 이렇게 3가지가 나왔는데, 이 단어의 뜻만 이해하시면은 답을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확대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들여다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련이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연마, 그러니까 프랙티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기술을 갈고 닦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적용은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고 연습을 한 것을 실전 게임에서 이제 그대로 응용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첫 번째로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기술을 갈고 닦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입을 시키고 해서 순서대로 보면은 확대, 세련, 적용 이 순서가 맞겠네요. 해서 5번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6번 평가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내용 타당도, 나, 준거 타당도, 그리고 다, 조언 타당도, 그리고 라, 구인 타당도. 평가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은 스포츠 지도사,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도를 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자,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이제 맞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도를 보는 것이고, 준거는 이제 그에 따르는 이유, 근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인은 뭐 사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데려와서 이제 평가의 타당도를 측정하는데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의 조언 타당도는 조언에 대한 타당도, 평가가 아니라 조언,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조언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타당도를 보는 것으로서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체육 지도자의 전문가로서 성장 방법이 아닌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가, 형식적인 성장, 그리고 나, 무형식적인 성장, 그리고 다, 반성적 성장, 라, 비형식적인 성장. 형식적인 성장은 제일 흔하고 제일 기본적인 성장 방법으로서 체육대, 그리고 뭐 체육고등학교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예 교육기관, 공적인, 그러니까 학교 체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체육대, 학위, 자격증 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형식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형식적인 성장은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계획에 없던 것들,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들이 무형식적인 성장에 해당하겠습니다. 고급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저희가 성장 방법으로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반성적인 성장. 이것은 전문가로서의 성장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을 때, 평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 하고 반성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쓰는 성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요. 체육 지도자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성장 방법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형식적인 성장은 그야말로 이제 일상적인 경험, 실제로 운동을 할 때라든지 종목을 할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것들. 그리고 체육 지도자로서니까 만약에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트레이너가 회원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한테는 똑같이 했는데 또 이런 다른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고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방법들인데요. 지금 10년 가까이 트레이너 해오면서 이 중에서 가장 저한테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무형식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하는 곳, 그러니까 업장에서 일상적인 경험이 지금은 폭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세 가지 골고루 사용해서 전문가로서 바르고 효율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관찰해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가, 과제 수행 참여 여부 확인, 나, 안전한 과제 수행 여부 확인, 그리고 다, 과제 난이도의 적합 여부 확인, 그리고 라, 피드백의 제공 필요 여부 확인. 과제 수행, 이제 중요한 단어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한 과제 수행의 여부,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가 적합한지, 그리고 피드백이 필요한지. 제일 기본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야기했던 네 가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학습자는 당연히 뭐 기술 습득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건강 증진,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정,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제일 기본인 것은 안전한 과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9. 교수 학습 과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교사 단어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지도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수는 티칭,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딱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과정의 구성 요소는 당연하게도 딱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유효적절하였는지 평가를 하고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가, 실행 맞고요. 나, 계획, 그리고 평가 이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체육 지도자의 자격 명칭이 아닌 것은 가, 스포츠 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유아 스포츠 지도사, 그리고 라, 노인 스포츠 지도사. 현재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체육 지도자의 자격, 일단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요. 유아 스포츠 지도사 약간 어폐가 있는데 유아를 스포츠에 적용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유아 스포츠가 아니라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바꾸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11번 효과적인 단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효과적인 단서, 스포츠 교육학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가르칠 것인가, 그 효과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해야 합니다. 틀린 단어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점, 간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버리거나 어떤 게 중요한지 정확하게 찝어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3번, 양적으로 적절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어 버리면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4번, 연령과 수준에 적절한가. 스포츠 지도사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학원이라든지 박사들이 이야기할 만한 용어들로 수준에 맞지 않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효과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가, 간결성, 나, 구체적이고, 그리고 다, 연령에 맞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그런데 라, 평가가 가능한 표현인지, 요것도 교육학 쪽이라기보다는 평가, 효과적인 단서라기보다는 평가 쪽에서 체육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요점 정리가 잘 되고 양쪽으로 적절하고 연령과 수준에 적절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그래야 효과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의 요인이 아닌 것은 보기, 가, 이용 가능한 수업 시간, 그리고 나,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인 지위, 그리고 다, 수업 공간 및 기구, 그리고 라, 수업 참여 학생 수. 수업을 계획할 때 고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일 텐데요. 자, 이용 가능한, 언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아예 이게 맞지 않아 버리면은 수업 자체가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리고 수업 공간 및 기구, 이도 마찬가지로 수업할 공간이랑 공을 차는데 공이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수업 참여 학생 수, 만약에 10명 10대 10으로 하는 종목이라든지 5대 5로 하는 종목인데 수업에 참가하는 사람이 100단이라든지 1000단이라든지 이래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해서 전부 다 고려의 요인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 약간 성질이 다른 한 가지를 보면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네, 일단 12번에서의 답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되겠는데요.
요것도 저희들이 이제 일할 때 앞으로 생활체육 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혀 이제 운동을 하기에 이제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골프라든지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해서 일단 여기에서 답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이제 나중에 가치 판단을 잘해서 전문이나 생활체육에서는 이제 약간은 고려해가지고 본인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지도자로서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학습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학습 과제의 난이도는 완벽한 동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을 해내면 해낼수록 당연히 학습 과제 종목에서 이제 쓰이는 동작들이 더 이제 완벽해지겠죠. 해서 운동을 할 때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남녀 학생의 구분, 운동 수행의 조건의 수정, 그리고 인원수의 조절, 그리고 기구의 조정. 예를 들어보면은 운동 수행 조건의 수정은 연습 공간을 축소시키거나 확대하는 걸로. 그러니까 축구에서 뭐 풋살을 이제 해서 경기장을 더 좁게 쓰고, 만약에 또 인원수 풋살 하면은 경기장이 좁으니까 10명, 20명이 다 들어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해서 숫자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구의 조정. 계속 축구 얘가 나오는데 공을 이제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때 호수가 나뉩니다. 해서 보통 사이즈보다 더 작은 것들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큰 공을 가지고 경기에서 쓰이는 정식 구격의 공을 가지고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난이도를 조절하는 유용한 방법에 해당하고요. 남녀 학생의 구분. 이건 난이도라기보다는 이제 조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예 분야 파트를 다르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는 남녀 학생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가? 정규 교육 과정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보기를 보면은 학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학교라는 것은 일단 보기에서 학교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학교 체육 이야기, 학교 체육을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교육 활동이겠죠. 그래서 다시 보기를 보면은 정규 교육 과정과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있는데요. 이 학교의 특성은 형식적인 성장,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 이렇게 다 이어지겠죠.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이거는 정규 교육 과정, 학교 스포츠 안에 속해지는 그런 이제 하위 개념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정규 교육 과정과 활동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규 교육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 이렇게 다 이어진다라고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지도자가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는가, 학생들이 수업 중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가, 그리고 수업 중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그리고 학생들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수업의 성공 여부, 굉장히 즐겁게 학생들의 수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 또한 굉장히 잘 지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를 하는데 맨날 진다든지 아니면은 즐겁게 열심히 또 규칙도 잘 지켜서 했는데 보기에 너무나도 수준 낮은 경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성공한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
생활체육이건 학교체육이건 혹은 아주 전문체육이건 간에 일단 첫 번째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가 성공 여부랑은 가장 연관이 깊다. 그래서 성공 여부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목표 달성 이게 얼마나 했는지 이런 보기를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라 학생들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일반 학생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절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은 가. 움직임 개념, 전략, 전술 이해 및 신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는가.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의 존중과 협동의 중요성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다. 승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그리고 라. 건강한 삶의 영위 수단으로서의 스포츠의 중요성 이해. 자,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 하나가 승리의 중요성만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일단 이게 적절하지 않은 지도자 행동이겠는데요.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15번에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한데 이제 이런 때 구분 방법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오로지 이것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그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승리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도 필요하긴 합니다. 한데 여기에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일반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제일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반 학생, 전문 같은 경우에는 룰을 지키는 한에서 일단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일반 학생 혹은 생활 스포츠 이런 쪽이라면은 승리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중요성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바꾸게 된다면은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승리의 중요성에 대한 아주 지속적인 강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다가 되겠고요. 17번 다음의 설명에 맞는 평가 방법은 자,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하여 학습자의 성취도 수준 평가. 이제 사전에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목표 성취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누구랑 이제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정해놓은 수준에 어느 정도나 내가 갔는지, 학생이 도달했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많이 있고 아무리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그건 사람이 평가하는 이상은 주관적인 것이 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너무 쉽게 설정을 해버리면은 전부 다 이제 통과를 해버릴 거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설정을 해버린다면은 통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절대평가가 이에 해당하죠. 상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랑 비교를 하고 형성평가 같은 경우에도 총괄평가 같은 경우에도 보기랑은 이제 다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한다. 그리고 개인의 목표 성취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어렵다. 절대평가의 이제 특성 등에 해당한다고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설명에 맞는 수업 모형은 자, 1.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 능동적이라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지도자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과 시범이 아닌 질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포츠 교육학을 하는데 이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본다면은 여기엔 없네요. 지금은 이 가나 다라에 해당하는 수업이 없고요. 자, 전술 게임 모형. 이제 전술을 짜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들. 또 예를 들면은 축구에서 뭐 동계훈련이라든지 하계훈련 갔을 때 한 군데로 이제 수많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계속 연습 경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전술 게임 모형이 되겠고요. 동료 교수 모형. 이거는
교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류교수 모형은 이 다음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하고 협동학습 모델, 이것도 뭐 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교사가 이제 몇 명 있어가지고 협동해서 학습을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이제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한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것은 탐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구 수업 모형의 특성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만한 게 능동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표현, 창의력, 학생의 지적 능력을 개발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어서 계속 응용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학생을 만드는 중요한 수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탐구 수업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다 탐구 수업 모형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스테이션 티칭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전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협동 혹은 협력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스테이션의 뜻이 역이죠, 역.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 축구를 뭐 예로 든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드리블만 죽어라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패스 연습만 하겠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프리킥 연습만 하겠다 해서 과제를 마치고 이동하고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역 같은 경우에도 역이 이동하지는 않죠. 열차 혹은 승객들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이게 역이랑 비슷하다 해서 스테이션 티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한 곳에 머물러 있고 목적을 마치면 학생은 승강장을 이제 지나가듯이 다음 과제로 이제 넘어가는 결과지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과제에 계속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 심화 과정에서는 약간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과제 교수라고도 한다. 네, 맞습니다. 과제를 주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교수 학습 과정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보내고 과제를 완벽하게 맞췄건 맞추지 못했건 간에 계속 이제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을 때 쓰는 방법이라서 이것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부족한 수업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몸이랑 공간만 있으면은 최소한의 도구만 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 관찰이 다소 어렵다. 여기에서 얼른 끝나고 나면 시간 되면은 다음으로 보내야 되고 하니까 관찰이 어렵다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학습 과정에 대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질문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회상형 질문, 기억 수준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 네,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회상, 그야말로 이제 암기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기억 수준의 대답이 요구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렴형 질문은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태도, 의견 등의 표현이 요구된다. 이것은 수렴형 질문이라기보다는 가치형, 라에 있는 보기인데요. 가치형 질문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확산형 질문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확산형의 답은 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확산형에 대한 설명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요구된다.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이라든지 예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들이고요. 가치형 질문, 이것이 이제 나에 나와 있는 설명, 어떤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 태도, 의견 등의 표현이 요구된다. 이게 가치형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질문 유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하나는
가 회상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여기까지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였습니다.